더블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품화의 아파트, 그리고 공원까지도 끼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한강까지 접근성도 좋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로의 업무지구, 여의도의 업무지구, 강남의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입지의 서울의 신축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파트 분양 물량은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아파트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931세대 중에 일반 분양 17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층의 세대가 많이 있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층 25층 11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44, 49, 59, 74, 84의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4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한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수역 같은 경우에 4호선과 7호선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초등학교를 바로 품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3일 공원을 바로 끼고 있어서 그 자연의 쾌적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 또 주변에 시장 같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런 아파트들로 인해서 주변이 신시가지로 또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녹지 공간이 그래도 주변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 공간까지도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를 누리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장점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직주 근접이 중요한데요. 이 이수역에서 강남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종로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3호선 신사역, 7호선 신노년역, 9호선 신노년역, 그리고 2호선 강남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종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시청역,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여의도역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강남권의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강남권의 인프라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같은 경우에 2028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제 34평형의 분양가가 22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구축의 아파트 8년차가 된 레미안 로이파크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201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32평 실거래 가격이 최근 2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8년차 된 아파트고 이제 입주 시점이 비교를 해본다면 10년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2억 원의 분양 가격이 아주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주변에 이제 앞서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DH 방배 같은 경우에 22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했고 2026년도 9월에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또 레미안 원페를라 같은 경우에도 2025년 11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4평 분양 가격이 23억 원, 거의 뭐 24억 원까지 육박해서 분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아파트 모두 이제 22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방배 롯데캐슬 아르테 같은 경우에 13년 차가 된 아파트 33평, 최근 실거래 가격은 28억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과도하게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분양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 특강 같은 경우에 공간 임대 창업 특강 해가지고 에어비앤비하고 33M2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현재 지금 공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보는 구조 사례들, 그리고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또 2개 정도 더 신규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과감 없이 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하고 이제 5030님이라고 하는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여성분께서 같이 저와 함께 강의를 할 거고요. 시간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할 거고,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멤버분들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착순 20명 정원해가지고 일부 구독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실전 컨설팅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어비앤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후죽순으로 많은 에어비앤비 강의가 있는데 정말 신뢰 있고 믿을 만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녹지 공간을 끼고 아파트가 잘 지어질 예정이고요. 또 초등학교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세권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아주 우수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해야지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어린이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탁구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세탁실까지도 잘 구성이 될 예정이고, 커뮤니티 지원센터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평면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A 타입 27세대, 44B 타입 8세대인데요. 이제 침실 2개, 그리고 거실로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멀한 그런 평면도로 보여지고, 우측에 있는 B 타입 같은 경우에도 방 2개에 욕실 하나의 구조로 거의 흡사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4구 타입 같은 경우에 A타입 53세대, B타입 22세대, C타입 6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 침실 2개에 욕실 하나,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 침실 2개에 욕실 하나,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3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봤을 때는 5구 C타입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2개에 욕실 하나이긴 하지만은 안방에 이제 디귿자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가 작고 조합원 분들이 많이 또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구 A타입 4개의 세대, 5구 B타입 5개 세대인데요.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 포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팬트리 공간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고요. 또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도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한 그런 구조로 보여지네요. 5구 A타입,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구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74타입 같은 경우에 5세대이고요.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침실 1, 2, 3 해서 방 3개에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작지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우더룸과 3베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평면도 있고요. 그리고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74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84A타입 29세대, 84B타입 4개의 세대 살펴보면은 A타입 같은 경우에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침실 3개인데 여기에서 84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을 넣어주거나 4베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다른 그런 추가적인 공간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평면도가 아쉬운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4C타입 1개 세대, 84D타입 6개 세대.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에 포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하고요. 방은 모두 3개이기 때문에 알파룸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 창문도 잘 나있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84D타입 같은 경우에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알파
방파름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들이 너무 좀 없기 때문에 입지는 좋지만 평면 구성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서울시 특별시의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 비규제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민간 택지입니다. 특별 공급은 10월 14일, 일반 공급 1순위 10월 15일,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2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우선 유주택자 청약 가능하고요. 세대원 비규제 지역이니까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통장은 12개월 이상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가능하지만 서울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제 예치금을 살펴보면은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거주자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는 2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을 선납해 놓으신 분이면 1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4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4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억에서 13억,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그리고 74는 19억 원,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서 22억 원 정도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따라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이 정도의 시세면은 아주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가점제 40%에 추첨제 60%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추첨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세권에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공원까지 품고 있고 한강하고의 접근성도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지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 10%로 선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내 집 마련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강변과 인접하고 있고 더블 역세권의 초품화,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업무 지구들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의 신축 아파트, 서울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 잘 한번 살펴보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